열고! 안녕하세요. 저 서울마다 서울시의회 앞쪽에서 뵙다가 오늘은 여기서 뵙게 됐습니다. 이상열 부총장님께서 저보고 자꾸만 한 말씀 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한일중 이 3자 회담을 하기 위한 양자 회담이 아마 제가 알기로 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시, 4시 반 이렇게 한일, 한중 양자 회담이 오늘 있고 아마 내일은 이제 3자 회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중국, 일본 참 동북아 하나 콩덩어리 같이 묶여있는 우리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다 비행기로 한두 시간 내에 다 각국의 수도에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고 인류 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거의 상당한 공통점이 많은 인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한 가지는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 많은 외국인들이 한종이를 갖다 놓고 가장 유사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들, 젓가락을 사용하는 국가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으로 한종일이 같이 모여 있고 거기에 정치 체제는 다르고 정치의 역사가 다르지만은 분명히 나름대로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중이 여러분들 전 세계 경제 규모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통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연도마다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있고 한 통계는 통상 25%라고 합니다. 한중일이 전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20%에서 25%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을 했고 중국 경제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갔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 한 제가 기억으로는 25% 정도 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뻔히 다 아실 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시절에 일본에서 한 5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있었지만 그 중에 있었던 경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대기업들이 잘 해나갑니다. 정부의 어떤 지시가 없고 정부의 도움이 없어도 대기업들은 대기업,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성, 현대, LG, SK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일본과 일본의 대기업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지들끼리 잘 해나갑니다.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데는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은 그 당시에 제가 일본에 근무했던 것이 물경 벌써 한 20년이 훨씬 더 넘은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기술력이라든지 여러분들 요즘 가끔 보시면은 소부장 아시죠? 소부장이 뭔 말인지 아세요? 신문에 보시면 소부장이 가끔 나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요 세 개를 합해서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소재를 들여왔고 일본에서 기계 부품을 들여왔고 일본에서 장비를 들여와서 이 소부장 세 개를 일본서 들여오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부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끼리 잘 해나갑니다. 정부의 손길이 필요하고 정부가 도와줘야 되고 정부가 이끌어가야 되고 할 때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소기업과 한국의 중소기업을 연결시키는 그 매칭하는 역할을 제가 일부 담당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들 중소기업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약한 6만 개 이상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아까 말씀드린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산업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은 약한 2만, 제가 있을 때 2만 7천 개였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보다 한결, 제가 그 당시 보기에 10년 이상 다 앞선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의 기술 도입을 받고 싶고 가서 배우고 싶고 해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기회를 만들 수도 없고 설령 알아서 가서 한다 하더라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 예상외로 까다롭습니다. 절대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만나고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의 얘기를 하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정부를 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당신네 정부 중에 이러이러한 기업을 좀 알려주죠. 이러한 데 기술력을 가진 사람을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그 리스트를 쭉 뽑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그 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뽑아가지고 서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역할은 어떤 방법이냐, 그 회사에, 그 일본 회사에 우리나라 한국 기술자가 가서 연수를 받고 기술 습득을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사람들, 일본도 그 당시에만 해도 55세, 56세 되면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한 기술자를 갖다가 한국에 우리 중소기업에 연결시켜줘가지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기술 지도를 하는 그러한 사업을 약 한 3년 내지 5년 동안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일본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한국의 기술자들이 일본에 와서 기술을 일정 기간 3개월은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배우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가서 나갔던 기업들이 지금 와서도 그때 받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의 수준은 일본에 거의 능가하지 못해, 부분적으로는 능가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소재, 부품, 장비의 일정 부분은 일본에 거의 90% 이상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언론지상에 놓고 보니까 완전히 일본의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고 우리가 훨씬 더 시간당 임금을 많이 받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초봉들의 그 봉급 수준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이 훨씬 일본 기업보다도 많습니다. 내일 한일중 3개국 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